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각각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거고 그 집합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그 카드의 개수가 그 집합 안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것을 앞에서 배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구할 거야. 먼저 첫 번째,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때 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가운데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를 가지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뿅! 1의 눈이 나왔네.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내가 6번을 던지면 무조건 1이라고 하는 눈이 한 번 나와야 되니? 아니죠. 그쵸? 그래서 주사위라고 하는 녀석을 6번 던져서 무조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돼버리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1이라고 하는 눈이 3번 연달아 나왔다 그래서 네 번째 1이라고 하는 눈이 안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 그치? 그 개념이 뭐가 돼버리느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주사위를 60번 굴렸어. 그럼 그 중에 10번은 무조건 1이 나올까? 아닐 거야. 6,000번을 굴렸어. 1,000번이 1의 눈이 나올까? 비슷해지겠지. 6만 번을 굴렸어. 그럼 10,000번이 1의 눈이 나올까? 비슷한 횟수만큼 1의 눈이 나와야 우리는 그 주사위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6번을 던져서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1의 눈이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횟수라고 하는 녀석을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 그 무한번 반복한 횟수 가운데 6분의 1 정도에 근접하는 횟수만큼은 1의 눈이 나올 거야. 그게 잘 만들어진 주사위가 그런 확률을 갖게 돼버린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46쪽에 개념 2번에서 나오는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오션스 1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 걔네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터는 영화인데 그때 나오는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멕시코에 가가지고서는 주사위를 조작하는 걸 만들어. 근데 그 공장의 모습이 뭐냐면 만들어진 주사위를 이렇게 생긴 놈에다 꽉 껴서 주어진 녀석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무게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돌아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럼 그런 주사위들은 잘못 만들어지니까 버리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학적 확률과 근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사면 되지. 그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못 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수만 번 반복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당첨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또 당첨 확률하고 같아지게 될 거야. 근데 이 로또라고 하는 게임이 되게 웃긴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과 2등과 3등이라고 하는 녀석이 당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당첨되는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매번 바뀌죠. 왜? 나오는 눈에 가지수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첨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나중에 통계에 가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한히 반복하면 그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진다. 그거에 대한 얘기. 더 이상 딴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알았지? 자, 다음 이제 그 46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주머니 안에 담아서 집합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선분의 길이 혹은 넓이와 같은 녀석같이 우리가 하나의 카드로 만들 수가 없는 경우 주어진 녀석을 길이의 비로 비교를 하거나 넓이의 비로 비교하는 확률 문제들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기하학적 확률 중에 하나가 뭐냐? 원판. 내가 원판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하게 4등분해서 1, 2, 3, 4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 홀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다와 같이 넓이의 비라고 하는 녀석 혹은 길이의 비라고 하는 녀석으로 확률을 표현하는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하학적 확률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시에서 2시 사이에 A와 B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도착한 다음 5분을 기다려서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면 집에 가기로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 1시하고 2시 사이에 만나자. 그런데 나는 너를 5분만 기다릴 거야. 너도 나를 5분만 기다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가자. 자, 그래서 두 사람은 5분간 기다린다.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원판 돌리거나 뭐 바둑판 만들어 놓고서는 뭐 던지거나 그런 거 제외한.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A는 1시하고 2시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1시 X분에 도착을 할 거고 B는 1시 Y분에 도착을 할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5분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려면 두 사람이 도착한 시간의 차이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두 사람은 만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의 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 볼게. x, y. A는 1시에서 1시 x분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0분에서부터 60분에 해당하는 녀석 어딘가에 도착하는 시간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 B는 1시 Y분에 도착을 한다 그랬으니까 B가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도 0분에서 60분 사이에 어딘가가 B가 돼버릴 거야. 그럼 우리는 x 빼기 y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녀석에서 x와 y가 서로 같아지는 x 빼기 y가 0이 되도록 하는 곳은 결국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놓이겠지. 그치? 자, 다음 x 빼기 y가 5가 되는 순서쌍을 한번 찾아볼게. x 빼기 y가 5가 되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y라고 하는 녀석이 x-5야. 그럼 얘는 x-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으면 두 사람이 5분 차이로 기다리게 되는 거고, x-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에는 y라고 하는 녀석이 x 플러스 5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면서 y는 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5분 기다리고 이제 가야지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 사이의 순서쌍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만나게 돼버릴 거고, 전체 넓이 중에 요 녀석의 넓이의 비라고 하는 녀석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돼버리는 부분의 문제야. 오케이? 근데 이 영역을 구하는 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기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들 구하고 기본적인 도형의 길이를 구해서 그 녀석의 비를 구하는 문제가 기하학적 확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기하학적 확률에서 저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운 부분의 문제였는데, 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들이 너네들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단순하게 넓이의 비, 길이의 비라고 하는 녀석으로 확률을 구할 거다라고 기억하자. 알았지?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나타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확률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벌였다.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 36가지. 이제부터 확률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 어떤 시행을 벌였고 그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를 구한다. 첫 번째,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래서 우리는 전체 36가지 중에 두 눈이 같은 게 6가지가 있으니까 확률은 6분의 1이다.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일 확률. 두 눈, 첫 번째 나온 거 X, 두 번째 나온 게 Y라고 하면 주어진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1, 3, 2, 3, 1. 3이 되는 경우 1, 2, 1. 2가 되는 경우 1. 모두 6가지가 돼버린다. 따라서 전체 36가지 중에서 6가지가 돼버리니까 6분의 1. 두 눈의 수의 곱이 12일 확률. 나는 첫 번째 나온 눈과 두 번째 나온 눈의 곱이 12가 돼버리니까 6, 2, 그 다음 4, 3, 4, 2, 6, 4가지. 따라서 전체 36가지 중에서 4가지니까 확률은 9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찾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합시다. 대표 유형 2번. A, B, C, D 5명이 일렬로 섭니다. 5명이 일렬로 서게 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 첫 번째, A와 B가 양 끝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A와 B를 양 끝에 세울 거야. A, B를 양 끝에 세우는 경우 2 팩토리얼 가지. A, B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가운데 세우는 경우 3 팩토리얼 가지. 전체 5 팩토리얼 가지 중에 얘가 돼버리니까 5 곱하기 4분의 2가 되면서 10분의 1. 두 번째, A, B가 이웃하게 선대.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A와 B가 이웃하고 C, D, E를 따로 보게 되면 A, B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는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 중에 A와 B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 가지니까 A, B가 이웃하게 서게 되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5분의 2. 경우의 수 한 가지 더 구한다고 생각할게. 알았지? 조합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 유형 3번. 자, 오렌지 맛 5개, 딸기 3개, 사과 2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임의로 3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낸다. 그럼 우리는 전체 사탕이 모두 몇 개가 돼버리느냐? 10개가 들어가 있네. 그 10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낼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10, 9, 8, 4, 3, 120. 그런데 3개 모두 오렌지 맛 사탕이 나올 확률. 3개 모두 오렌지 맛 사탕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 오렌지 맛 사탕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낸다.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 따라서 12분의 1. 오렌지 맛 2개, 사과 맛 1개. 오렌지 맛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사과 맛 2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 따라서 10가지, 2가지, 6분의 1. 3개 중 2개가 딸기맛 사탕이 나올 확률. 3개 중 2개가 딸기맛 사탕. 따라서 3개의 딸기맛 사탕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나머지 7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120. 그래서 7, 3, 21, 120. 40분의 7. 확률은 일단 경우의 수의 연장. 아직까지는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연장. 이제 이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순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그 다음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너네들이 풀게 되는 확률. 통계적 확률. 오른쪽 편은 100명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하였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 완치된 환자의 수를 나타냈다. 1일 15명, 2일 45명, 3일 25명. 1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4일 차에 완치되는 사람은 10사람, 5일 차에 완치되는 사람은 5사람. 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후 3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 100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1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완치가 됐으니까 85명이 완치가 됐네. 그래서 20분의 17. 전체 중에 몇 개냐? 오케이? 그 관점으로만 확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전체분이 몇 개냐? 기하학적 확률. 내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라고 하는 녀석이 경계선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그럼 화살이라고 하는 녀석이 꽂히는 원의 넓이는 16파이 중에 반지름의 길이가 3,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려서 이 고리 모양에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고리 모양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넓이의 비는 16분의 5. 이게 바로 저 고리 모양의 화살이 맞을 확률. 전체분의 관심 있는 녀석. 확률은 그런 식으로 봐주실 거예요. 오케이?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가지고 덧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금방 끝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 사건, 한 번의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가지수 중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가 존재를 한다. 그럼 우리는 이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을 한번 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확률의 개념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 주면 될 거고, 그럼 이때 전체 경우의 수 가운데 A 또는 B의 개수의 B는 P, A 합집합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또는 이라고 얘기를 할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고, A와 B가 배반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0.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돼.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사건이 3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더하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한번 빼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녀석 한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혹은 다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에서,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확률로 끌고 들어와서 여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야. 즉, 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주어진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에서 나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뺄 거거든? 주어진 녀석을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주게 되면 P,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아닌 원소야. 그럼 여사건이란 얘기는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명제에서 여러분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냈고,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게 돼버리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될 거고, 전체 1에서 P, A라고 하는 녀석을 빼주면 된다. 우리는 어차피 경우의 수의 B로서 확률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확률을 구하는 부분들, 이 집합과 연관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부분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의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P, A 차집합 B. 이런 건 없겠지. 왜? A 차집합 B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너네들한테 물을 거야. 그럼 얘는 뭐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B는 일어나지 않았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 A에서 B에 해당하는 녀석을 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대신 집합에서는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A에서 B에 해당하는 녀석을 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확률에서는 우리가 이 경우의 수만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즉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을 가지고 확률을 잡아낼 부분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A가 일어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빼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 오케이?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 A 차집합 B. 나 그럼 A에서 B에 해당하는 거 빼야지?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사건.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빼자. 요 부분만 조심하자. 차집합하고 확률에서의 덧셈 정리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사건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알았지? 오케이? 솔직히 이 확률 쪽 계산을 하면서 너네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느냐라는 걸 구분을 할 때는 항상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절반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나열하는 게 편하고, 전체 경우의 수와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비교했더니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절반보다 큰 경우에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주는 게 편하다. 오케이? 그거는 니네들이 직접 문제 풀어가면서 신경 쓰면서 보시게 되면 전체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 B라고 하는 녀석이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반대 사건을 생각하지. 그치? 적어도 한 개는 포함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 3개를 골라내는 과정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0개를 골라내고 1개를 골라내고 2개를 골라내고 3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 가운데 적어도 1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란 얘기는 1개 골라내고 2개 골라내고 3개 골라낸다라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말고 1개 골라낼 때, 2개 골라낼 때, 3개 골라낼 때는 이 3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도 골라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관점 중에서는 내가 더 간단하니까 반대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쓴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주어진 사건의 반대 사건, 여사건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가끔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지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 알았지? 어쨌든 경우의 수의 B가 확률이다. 분모는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다. 분자는 내가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원순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그 다음 중복조합 같은 기술들을 써서 경우의 수들을 찾아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 해야 돼? 순서대로 나열. 오케이? 자, 54쪽 덧셈 정리. 오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한 개를 택한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가지야. 근데 5의 배수는 몇 가지 있어? 5, 6에 30, 6개. 6의 배수는 5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지? 한 개? 30? 그치? 그러면 우리는 5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5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더한 다음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걸 하나 빼야 돼. 몇 개? 10개. 그럼 1부터 30까지 5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0가지. 전체 30개 중에서 10가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5의 배수일 확률을 찾는다. 6의 배수일 확률을 찾는다. 30의 배수일 확률을 찾는다로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 경우의 수 30.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가지수라고 하는 녀석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5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인 사건 10가지가 있으니까 찾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 오케이? 두 번째. 빨간색 색연필이 4개, 노란색 색연필이 6개가 들어가 있는 필통이 있다. 임의로 2개의 색연필을 동시에 꺼낼 때 같은 색의 색연필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같은 색의 색연필이 나온다. 지금 으차. 전체 색연필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10개가 들어가 있죠. 나는 10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거기 때문에 45가지야. 그런데 2개를 꺼낼 건데 같은 색의 색연필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빨간색 4개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거나, 노란색 6개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낸다. 그럼 같은 색연필 2개를 꺼내는 방법은 6가지에 15가지가 돼버리니까 21가지 방법이 돼버리겠네. 그럼 내가 이 10개의 색연필이 담겨 있는 곳에서 2개를 꺼낼 때 같은 색 색연필을 꺼낼 확률은 45분의 21, 15분의 7.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에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가운데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로 끌고 들어간다. 오케이? 빨간색 2개가 나올 확률, 노란색 2개가 나올 확률. 앞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알았지? 뒤로 가면 조금 골치 아파져. 오케이? 자, 세 번째. 55쪽 보시게 되면 우차.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6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적어도 1개는 흰 구슬이라고? 그럼 내가 구슬 2개를 꺼낼 건데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반대 사건 생각하라 그랬네. 적어도 1개는 흰 구슬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3번에서 먼저 첫 번째 10개의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45가지가 된다. 그때 적어도 1개는 흰 구슬이라 그랬으니까 모두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15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적어도 1개는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전체 45가지 중에서 45가지 중에 검은 구슬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45분의 30이 돼버리니까 3분의 2가 돼버린다고. 그지? 얘를 우리가 1-45분의 15가 돼버리면 이때 45분의 15라고 하는 녀석이 A라고 하는 녀석의 여사건이 되면서 1-P A의 여사건과 같이 꾸며 쓸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확률의 문제들 덧셈 정리까지는 확률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경우의 수의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잡아주자고. 그랬지? 두 번째,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4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당첨 제비가 2개 이상 나올 확률. 자, 여기서 잘 보자. 10개 중에서 우차 10개 중에서 4개 뽑을 거야. 그런데 당첨 제비가 4개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당첨 제비가 2개 이상 나와야 된대. 그럼 우리는 2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개가 당첨 제비이거나 3개가 당첨 제비이거나 4개가 당첨 제비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낼 때 그 4개 안에 들어가 있는 당첨 제비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를 따지면 4개 중에 당첨 제비가 1개도 없고 4개 중에 당첨 제비가 1개 있고 4개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3개, 4개가 있는 총 5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첨 제비가 2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 4개 나올 확률을 더해서 값을 구해도 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당첨 제비가 1개 나올 확률, 당첨 제비가 1개 나올 확률을 빼서 구해도 돼. 어쨌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 니네들이 구해야 하는 경우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런데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경우의 수를 구하냐? 전체를 구해놓고 0개짜리, 1개짜리 경우의 수를 빼냐? 이게 이제 이 여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하는 부분들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면 10개 중에서 4개를 골라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10개 중에서 4개를 골라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경우를 끌고 들어가도 항상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6개 중에서 4개 골라냈다는 얘기인 거고
그죠? 당첨제비가 1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하나 골라내고 6개 중에서 3개 골라냈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반대 사건을 생각하느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직접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좀 문제 풀면서 경험이 조금 쌓여야 돼. 혹시라도 확통으로 나중에 수능까지 보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관점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 되는가 라는 거 생각해 주시게 되면 재밌을 거예요.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니들한테 얘기하는 건 2가지다. 어차피 너네들은 아직까지도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운 순열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너네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뺐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저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P로만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녀석 잘 봐주시고 경우의 수 잘 구합시다. 알았죠?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일단 개념센 라이트 59쪽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실 거예요.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안 풀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59쪽까지 토요일날 1시에 문제 풀어보고 오셔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들 있으면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센 프리브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들이나 혹시 유형상으로 요거는 요렇게 푸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